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란팅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으며 미국의 내정에 간섭한 적도 없다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억제, 심지어 타도하려 하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며 갈등과 충돌만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올해 평균 152억 2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소, 전기차 부품 등 차세대 동력 장치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부문 중견기업들은 한국판 뉴딜 투자가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50개 유사 투자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법 유형으로는 대표자 변경 보고 등 보고 의무 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1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로 다수 적발됐습니다. 카카오 에듀테크 계열사 야나두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나두는 최근 내부 심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상장 주주한사로 선정하고 내년 코스피와 코스닥 중 기업 상황을 고려해 상장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따스한 봄 날씨만큼 오늘 양시장은 빨간불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은 지지부진하고요. 개인들만의 수급으로 지수가 버텨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보험주가 좀 눈에 띕니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주와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또 보험주가 더욱더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기대를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도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5일에요.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와 이 내용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관련된 얘기도 일단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씩 차곡차곡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오늘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오전에 연간 지역 경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솔직히 기대할 부분들은 별로 없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부분만 확인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기준으로 한 29% 이상 증가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부분이 확인됐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밖에 또 미국에서는 오늘 1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의 추세 흐름들 보게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2월 대출 우대금리 관련된 LPR도 발표가 되는데 이쪽은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인민은행이 춘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긴축적으로 약간 가닥을 잡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장 흐름들이 상대적인 중국에 대한 유동성 위축이 미치는 여파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월 2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가계신용 그리고 또 미국도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제대로 못 살아나다가 이번에 현금 지급과 관련된 경기부양책으로 한번 반전이 나올 것 같고요. 한국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살짝 큰 흐름이고요.
그밖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첫 출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이나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공개 이후에 어떤 자동차 관련된 부분의 영향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MWC 상하이가 개최가 됐는데 두 번째로 큰 글로벌 모바일 전시회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참가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한 이날은 빅히트 엔터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런데 빅히트는 최근 들어서 주가도 주가지만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금액적으로 매수하는 기조를 보이다 보니까 K-팝의 선두주자인 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들도 계속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또 24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무역 관련된 지표들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PMI 지수와 같이 연결해 봤을 때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 약간 정체가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한국은 그래도 꾸준히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수출의 증가세가 양호한 모습들 쪽에서 PSI도 조금씩 더 개선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죠. 이쪽은 노광공정 장비 쪽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인데 FST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요즘 반도체주와 함께 기지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다시 C랩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빅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여러 가지 많은 중에서 필요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찾고 분석할 수 있다는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장성은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관련된 세종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2월 2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한국의 2월 금통위가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 관련된 변수보다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유동성 때문에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번에도 얘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조립 공정 핵심 설비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4분기 GDP와 1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떤 AI 개발자 미더비 온라인으로 개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GPU 기반의 5G 솔루션 같은 즉 최근에 여러 가지 좀 GPU와 함께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된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월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국내 첫 접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관련된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백신 이후에 어떤 경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신규 상장하는 뷰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관련된 회사가 이날 신규 상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K뉴딜 지수의 정기 변경이 이날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BBIG K뉴딜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가고 펄어비스가 제외되는데 세분화된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2차 전지 쪽에 솔브레인 LNF가 편입되는데 솔브레인 최근에 리포트와 함께 여러 가지 또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신풍제약 녹십자가 편입되고 인터넷 쪽에서는 에이스테크, R소프트가 편입되는데 5G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확인되게 되면 에이스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높지 않을까 싶고요. 게임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이 편입되는데 넵튠이 좀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죠. 크래프톤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IPO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나오지 않나 하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한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인 만큼 그래도 그 시각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이날 미국의 1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최근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개인소득이 일단 저점에서 회복되는 모습들로 나오지만 아직 시원하게 어떤 반전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쪽인데 이번에 현금 지급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 지출도 이제 위축됐던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겠죠. 이런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좀 유난히 많은 것 같고요. 또 백신 접종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 잘 체크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화재,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안랩,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RFHIC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텔리안테크, 메이톡스, PSK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현선물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매도를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오늘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은행 업종, 은행 보험 업종이라든지 또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해서 기술주 쪽의 차익 실현, 경기 민감주 쪽의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지금 1.35%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러한 금리 상승 수혜주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은행 보험이라든지 유틸리티 이러한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기술주 쪽에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지금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유동성 회수 리스크가 장중에 좀 부각이 되면서 재차 오늘 오전장 상승분을 좀 하락 전환하면서 좀 하락 전환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 추진에 대한 이런 좀 정책적인 이슈 등이 현재 시장에는 시장 변동성의 좀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메디톡스, 다날, 포스코 엠텍입니다. 먼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현재 30% 상승한 19만 7,6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공방을 벌이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을 일단락하면서 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대웅제약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주식을 취득하고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이 메디톡스의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었습니다. 이후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협력사 엘러가는 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엘볼루스로부터 합의금 약 380억 원과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고 나보타 미국 판매를 재개하기로 지난 19일 합의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에서 이 나보타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메디톡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 메디톡스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다날입니다.
단알 현재 13.74% 상승한 8,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알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비트코인 관심과 더불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알 자회사 단알 핀테크는 매일 5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페이코인 서비스로 유입이 되고 가입자가 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코인은 지난주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도 올라섰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이틀 연속 비트코인을 누르고 하루 2조 원이 넘는 최대 거래액을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단알의 자회사인 단알 핀테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간편 결제 플랫폼으로 CU와 도미노피자, 교보문고 등 국내에서 6만여 개 제휴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알 핀테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유명 프랜차이즈와의 제휴가 예정돼 있어 페이코인 사용 가맹점은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비트코인 전환 결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페이코인 가맹점이 곧 비트코인 결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상자산과 결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알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현재 23.64% 상승한 7,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고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섹터도 강세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 엠텍 상한가도 기록했었고 한때 VI도 걸렸습니다. 지난주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호재로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온 끝에 협약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제철소 내 수소 트럭용 수소 충전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엠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의 달러 약세와 수출 호조 등에 따른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소폭 하락한 다음에 방향성 부재에 따른 좁은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1,106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를 주시하면서 제한된 흐름이 이어나가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주말 사이 독일과 영국 경제 지표의 호조와 코로나 백신 접종 우려감이 감소하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에 일조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가를 고점으로 국내 증시 강세와 국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서 하락 압력이 가중되며 장중 1,103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단 또한 1,100원대 지지력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유로와 파운드에 대한 금주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 유로화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강한 달러 추세가 무너졌으며 불량직 이슈로 인해서 다른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1.25달러 수준으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급격한 상승 없이 완만한 추세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섰지만 유럽의 상반기 경제 회복력은 다른 나라에 약간 뒤처지므로 단기적으로는 유로 달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파운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와 맞물린 파운드의 상승세가 약간 지금 주목할 만합니다. 파운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부재합니다. 그래서 달러 또한 단기간에 급등락을 거듭했을 때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UBS 같은 경우는 3년 최고치를 기록한 파운드는 작년부터 지속 상승을 했으며 이는 영국의 상대적인 펀더멘탈이 우위에 있으면서 비롯됐지만 미국 경제의 상승세와 이로 인한 달러의 약달러 제한이 파운드의 추가적인 상승을 멈추게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 상승 반전하면서 1,783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금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1,76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달러 약세에 대한 일정 부분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블룸버그는 금의 수요가 산업 금속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역사적으로는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 매입이 증가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균열이 약간은 보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금가 흑슨 지속 하락 시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스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아직 많은 여유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저금리 환경에서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당하고 경제 상황은 고용지수 하회로 목표치와는 약간 거리가 있고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하는 조짐이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이 되면서 페드는 물가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기업 대출이 사상 최고치며 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위험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테이퍼링 발생 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하원에 의해 포결될 예정입니다. 하원의 9개 위원회가 이미 부양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최종 조정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펠로시는 2월에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호기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원이 법안을 수정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지라도 3월 둘째 주까지는 최종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고 3월 14일 이전에는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환율 시장이 방향성이 아직 불명확한 데 따라서 추가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나타내면서 개장가를 기점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40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3,100대를 지지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에서 2,943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798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하단이 막힌 구간에 따른 부담감에 포지셔닝이 제한이 되면서 국내 증시와 위안화 움직임에 동조한 1,10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약간 지루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하단이 좀 막힌 구간에서 계속적인 반복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죠. 종목 공개 시에서 방송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376%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0년 7월 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EW부터 사마알미늄, 로보스타, 인선 ENT 정말 좋은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사마알미늄이 46.6%나 수익률 달성을 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은 벽산이 13%, 러셀이 12%, 로보스타가 26.4% 달성을 했었죠. 포트 5종목밖에 현재 포트에 담기지 않으니까 포트에서 제외되더라도 13% 정도의 수익률 달성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덱스터가 15.9% 달성을 했었고요. 오스템 0.9%로 포트 제외됐었고 네이버가 빠른 시간 안에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17.7%, SNK가 15.2% 빠르게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고요. 광전자가 4.1%, IHQ가 0.5% 수익 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국대와 보합권이고요. 메디포스트가 약간 부진하네요.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불안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동너리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은 아직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어저께 이제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오늘도 연속성 있게 아침에 시세를 좀 주고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도지 형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도지 형태의 십자가 형태 만들어주고 아침에 시가를 잘 띄워줬는데요. 거래량 없이 지금 어제 절반 정도 나왔죠. 오늘 종가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래량이 없을 것 같은데 60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오늘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메디포스트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해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파해서 종가 마무리를 해준다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면 어저께 저점 구간을 한 번 더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시장 흐름과 함께 지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하지만 그렇게 또 시장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광전자. 지금 5일선 아래로 어저께 이제 내려오고 나서 오늘 시가 보합 출발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요일 날 꼬리가 좀 길게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오늘 음봉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랫꼬리, 어제 아랫꼬리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그러니까 한 2,600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격을 지켜준다고 하면 광전자는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을 2월 15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그죠? 지난주 월요일 날 돌파를 하고 아직까지 20선을 단 한 차례도 밟지를 않았는데요. 아마 조정 나오면서 21선을 한번 밟고 간다든지 살짝 이탈시킨다든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을 좀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돌리는가,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좀 강하게 이번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세 저항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시가부터 울선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일 이 저점 이탈시키지 않고 살짝 낄 수는 있겠지만 강하게 5일선을 돌파시켜 준다면 이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HQ 어저께 역시나 시장이 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흐름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컨텐츠 관련 섹터들 흐름이 대부분 다 시장과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 자리를 이렇게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눌림을 한 차례 받고 가는 게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금요일 날 눌림을 다 받고 오늘 아침부터 상승하려고 했으면 아마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전에 광전자와 거의 똑같은 자리에 지금 음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크게 돌파한 이후에 시세가 크게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 눌림 잘 견뎌내고 시장이 다시 흐름이 견조해진다 하면 이쪽 섹터들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거니까 참고하시고, 1,800원대 돌파한 구간 거기까지 지지 라인을 그어서 한번 지켜보는 흐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내화인데요. 한국내화가 오늘 조금 시세를 주다가 지금 밀렸어요. 다시 지금 약간 양봉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오늘 또 시세가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보면 철강 관련주들, 그다음에 광물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쪽 섹터들이 이제 금요일 날도 좀 강했고요.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밀리고 오늘도 시세가 한번 나와주고 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뭐 세력의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겠거니와 그냥 앞에 물려있던 종목들에 대한 뭐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광물 관련주들 중에서 한국내화는 예전에 이제 대북주 중에서도 자원개발주로 이렇게 좀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폭등하면서 이런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함께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홍정욱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대로 한번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까지 봤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이유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현재 포트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접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돼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렌텍이요. 이렌텍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9,000원에 50%요. 8,000원에 50% 맞을까요? 9,000원요. 네, 9,000원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렌텍 이거 요번에 사셨나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사셨구나. 네. 뭐 괜찮은 위치에서 사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비중이 선생님 저기 너무 크다 생각은 안 드셨어요? 글쎄요, 사놓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더 상승하는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음봉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막 새로운 시세를 낼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표가 일단 시장도 지금 아직 뭐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뭐 한 9,500, 한 50원 정도 잡으시고요. 9,500원요? 네, 9,500원, 뭐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는 요 밴드대 올라오게 됐을 때 네. 거래량이 막 엄청 크게 터진다 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지고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래량보다 조금 더 나오는 상황에서 시세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비중이 워낙 크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매수해보려고 그랬죠. 그렇지, 안 되면은. 사놓고 보니까 너무 비쌀 때 들어가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매수를 해버리고 딴 데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다음에 선생님 이 이렌텍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시잖아요. 네.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선생님이 이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한 네. 번에 이렇게 50% 사지 마시고요. 오늘처럼 또 빠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나눠가지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집중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네. 비중을 담을 때 내릴 것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마지막 손절선 뭐 하나 잡아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1차 목표가 좋은 9,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비중 좀 줄이시는 전화 말씀해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126,000원에 비중 14%. 약간 손실 중이십니다. 오늘도 2%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상담 도와주시죠. 네. 하나기술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 뭐 기업적인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차세대 전지, 반고체 전지 이제 조립
및 화성 공정 라인을 키톤으로 수주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되고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됐어요. 그죠?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그러니까 한번 시세 크게 나오고 내려올 때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손절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 정도 손실권이시긴 한데 제 생각에는 손절은 일단 전저점, 여기서 만약에 이 전저점이 지금 현재 10만 한 4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서 일단 손실이 20%지만 마이너스 30%, 40%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하단에 제가 선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전저점인 그러니까 10만 4천 원 부근에서 돌려주지 못한다. 살짝 이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리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9만 원 이하로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물론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감은 좋잖아요.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는 섹터고 좋기는 하지만 조정은 또 받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그걸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신다면 일단 손절을 10만 4천 원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0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센트럴모텍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36,470원에 비중 40%. 이 종목 최근에 급등하지 않았었나요? 네, 한 3일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그 중에서도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테슬라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이카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흐름을 보시면 이제 주가가 한 3만 5천 원대에서의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의 이제 큰 파동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가가 하락 출발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상한가를 유지시켰던 아니면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러한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체가 지금 이 종목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떠나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반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보시고요. 한 3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 조금 더 넘긴 하지만 일단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후에 손절하고 이후에 3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저점 제가 설명드렸던 어저께 저점인데 3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38,000원까지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손실을 안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일단 여기까지 들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더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 지금부터 계속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너리포트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두 후보군 먼저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하나는 이제 TS 인베스트먼트고요. 창투사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하나는 안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TS 인베스트먼트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TS 인베스트먼트 오늘 지금 현재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뭐 저항 라인들을 좀 그어놨는데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창투사 관련해서 뭐 아주 뭐 IB라든지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해서 최근에 이제 창투사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이슈가 크랩톤이라는 회사의 IPO 관련해서 TS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움직였었어요. 아주 IB 투자라는 회사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그때 당시에 동일한 이슈로 좀 올라갔는데 추후에 뭐 다른 이슈들도 좀 더 붙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S 인베스트먼트가 이전에는 좀 따라가던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투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제 가상화폐 투자한 회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IPO 관련해서 이제 TS 인베스트먼트가 예전에 지분 투자를 한 게 한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평가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에 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크래프톤이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되는 이제 가치가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온라인 FPS 게임입니다. 이제 총을 쏘고 이제 서바이벌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요. 텐센트가 이 회사의 지분을 또 투자를 하면서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뭐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TS 인베스트먼트는 그 크래프톤 IPO 관련된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작년 9월에 주관사 선정을 했거든요. IPO를 위해서.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9월 정도 그때 되면 이제 좀 이제 상장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이제 주가는 선반영 되니까 그런 기대감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던 뉴스 중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신작들 출시해서 히트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세 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섹터적인 흐름도 함께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점 넘어서서 시세 좀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저점 공략을 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안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컴퓨터 백신 관련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V3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로 예전에 이제 안철수가 만든 회사가 이제 안랩이죠.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고 지금 대선 주자로서 이제 부각이 되다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항 위치를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 하루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오늘 뭐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은 뭐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기업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보안을 좀 신경을 쓴다 하게 되면 시장이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좋은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안철수 관련 이제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4월 7일이니까 고전의 기대감으로 한 번 정도는 반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보군으로 들고 나오신 종목 TS 인베스트먼트와 안랩입니다. 이렇게 개별 이슈들도 있고요. 또 다른 테마들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잠시 후 3시에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그 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쪽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주연 의원님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